자, 그러면 예. ETF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주식과 세금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또 투자 규모에 따라서의 장단점도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해외 ETF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매매 차익은 22% 분리과세이다. 이 분리과세가 뭐냐면 이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카운트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던 1억을 받던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내가 해외 ETF, 뭐 해외 주식에서 번 돈의 수익에 대해서 22% 분리과세를 하겠다. 뭐 그겁니다. 근데 이때 매년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1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500만 원 빼기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 곱하기 22%를 하면 내가 내년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50만 원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 22%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수익금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를 하시면 그 내년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이 투자자 자신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금 안 내게 되면 나중에 한 번에 가산세가 아마 붙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 분배금 세율은 배당소득세 15.4%입니다. 이 세율을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에서도 배당을 받으면 15.4%거든요. ETF도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 뭐 은행 이자 저금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간다. 2천만 원 이하면 15.4%로 세금을 내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이 종합과세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은행 이자나 뭐 이런 거 이자 수익을 다 합쳐서 만약에 2,50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플러스 2,500만 원이어서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면 1년 동안 본인이 모은 돈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의 소득이다. 그러면 세율은 15%고 누진공제는 108만 원입니다. 만약에 소득세율이 높아가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되면 세율이 24%가 되고 8,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율이 35%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을 뭐 탈세를 하자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내가 1년에 받는 뭐 주식 배당금, 뭐 ETF 분배금, 은행 이자 예적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은 안 넘게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세금을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있나.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시세 차익은 상관이 없는 거고 예. 그 분배금, 배당금, 뭐 예. 이자 소득 예. 이런 것을 2,500만 원 이하기만 하면 된다. 2천만 원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된다. 예. 이 얘기인 거죠. 예.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의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예.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확 올라가니까. 그 뭐 월급 받는 거랑 뭐 사업소득 합쳐가지고 세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확 뛰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계정을 통해서 예. 뭐 이번 3월 달까지 예. 거래를 한 거에서는 한 30% 수익을 났어요. 예. 그 매도했어. 예. 30%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또 내가 뭔가를 사서 한 예. 2달 후에 팔았는데 여기서 한 20% 손해가 났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1월부터 12월까지 총 거래를 통해서 예. 손해와 이익이 이렇게 뭐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요? 먼저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하게 되고 해외 ETF는 해외 주식의 세금 체결에 따릅니다. 그래서 해외 ETF는 그 세금을 낼 때 손실 합산, 그러니까 손익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 합산. 예, 손익 합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A 주식에서 500만 원을 이익을 봤다. 근데 B 주식에서 2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펀드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해외 펀드는 손실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이익을 봤으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22%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고 200만 원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해서는 이 손실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측면에서도 해외 펀드보다는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1월부터 12월까지 총 해가지고 예, 전체 합산. 순이익에 대해서만 예. 세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해외 펀드는 지금 손실 합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논란이 살짝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것도 내가 만약에 올해 상승분이 한 30% 올랐다 치더라도 예.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익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세금은 안 내는 건가요? 예, 이게 매도를 해가지고 총 손실 합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시면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좀 300만 원의 수익까지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약간의 세금이라도 그 정도 아끼신 돈이면 그래도 국내 여행 한 1박 2일 좀 갔다 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요새 하도 저금리 시대고 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세테크 점에서 세테크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ETF에 대해서 예.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예.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어쨌건 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죠. 예.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ETF로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지수 ETF, 뭐 글로벌 소형주 ETF, 뭐 이머징 마켓 ETF, 그리고 개별 국가 ETF들도 많은데 그게 워낙 ETF 종류가 많긴 한데 수익률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대표적인 거 예, 하나씩만. 대표적인 것만 네.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지수 ETF로는 대표적으로는 뱅가드사의 VT가 있습니다. 이게 뱅가드 토탈 월드 스톡 ETF입니다. 이거는 해당 ETF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PDF에는 약 8,400 종목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현재 주가는 $70인데, 그러니까 $70 한 주만 사도 8,400개의 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단 한 개의 ETF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VT에 투자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거 VT는 10년 수익률이 복리로 6%. 아, 6%. 예. 근데 아까 나스닥 지수 18%에 비하면 상당히 적네요. 3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전체 글로벌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VT에 투자하시면 좋고, 그리고 뭐 다른 ETF로는 VEU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V가 있으면 웬만한 그 뱅가드사. 뱅가드사 거다. 예, 그리고 앞에 뭐 I가 있으면 뭐 iShares다. 이런 정체성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티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VEU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선진국 시장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해당 ETF는 10년 수익률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다는 말에서 예.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VT랑 VEU의 차이가 그 미국을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그 차이인데 그것만으로 수익률이 벌써 뭐 한 3.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투자하기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글로벌 소형주 ETF가 있는데 사실 소형주의 특징으로는 고수익 고위험이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소형주에 비해서 고수익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소형주 ETF로는 대표적으로는 VSS가 있습니다. V가 들어가기 때문에 뱅가드라고 유추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투자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10년 수익률이 2%였습니다. 연복리로. 네.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 지수 ETF로는 뭐 VWO랑 IEMG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WO는 뭐 뱅가드 FTSE 이머징 마켓 ETF인데 이게 10년 이게 수익률이 0.3%, 복리로 0.3%, 그리고 뭐 IEMG는 0.5%. 그러니까 1년에 예, 이게 10년 동안 연봉이 0. 몇 프로, 1%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로 좀 많이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좀 많이 하락했다가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면,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저 웬만한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보다는 좀 안전한 미국 주식시장. 아니, 뭐 수익률을 보면은 예.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만 해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국가 지수 ETF 중에서는 뭐 이웃나라 일본이랑 중국이 있는데, 뭐 중국 지수 ETF만 설명을 드리면 FXI랑 MCHI가 있습니다. FXI는 중국 본토 주식 중에서 홍콩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 10년 동안 이것도 수익률이 뭐 1.5%였습니다. 복리로 1.5% 뭐 한 은행 예적금 수준이었고,
MCHI는 중국 주식시장에 조금 폭넓게 투자합니다. PDF에는 한 600종목이 있고, 그 11년도에 상장해가지고 10년 수익률은 없는데, 벤치마크 추종지수 기준으로는 10년 복리 수익률이 4.5%였습니다. 그래서 FXI보다는 좀 괜찮았고, 가지고 수익률을 보면 FXI보다는 MCHI가 괜찮다. 그래서 본토. 예, 중국 본토 600종목에 좀 더 넓게 분산 투자하는 ETF가 MCHI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ETF를 이렇게 설명을 책에도 적어놨지만 웬만한 미국 ETF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뭐 예. 말은 글로벌, 뭐 이머징 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예. 수익률로만 보면 예.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이 글로벌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주요 섹터별 ETF 상품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주요 섹터 ETF 상품도 굉장히 많긴 한데 대표 섹터 ETF들은 그 SPDR에 XL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섹터 ETF도 종류가 11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필수 소비재는 XLP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L 시리즈의 추종 지수는 S&P 500 지수 중에서 해당 섹터에 관련 있는 종목으로 추종 지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PDF에는 XLP에는 P&G, 펩시코, 월마트,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에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XLP 필수 소비재는 이게 미국에서도 필수 소비재는 먹고 마시는 게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예를 들어 저녁에 햄버거를 먹을 때 마셨다. 그러면 다음날 마시고 싶으면 또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는 제품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5%, 7% 정도 기대 수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브랜드들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시고, 중국에서도 마시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마시고, 한 5년 뒤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마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년 수익률은 연봉리가 10.5%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5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 ETF가 있는데, 금융 ETF는 XLF입니다. PDF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시티뱅크, SPGI, 그리고 CME 그룹,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금융 그룹들이, 금융 주식들이 다 있고, 현재 주가는 $22로 10년 수익률은 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 ETF인데 IT ETF거든요. IT 기술 ETF로 XLK가 있습니다. PDF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자, 인텔,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시스코, 웬만한 IT 대형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도비도 있고 페이팔들도 PDF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6로 약 $100인데 IT 섹터 ETF는 좀 장기적으로 사서 모아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드리고 싶은 ETF로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ETF로 IGV가 있습니다. IG가 들어가기 때문에 iShares라고 유추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세상을 많이 바꿀 겁니다. 하드웨어는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독점이나 과점의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생각하면 안드로이드의 iOS,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 그것도 구글이 갖고 있고, 애플의 iOS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 소프트웨어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포토샵 하면 어도비, 각 그런 소프트웨어별로 독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런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ETF로는 IGV가 있습니다. IGV의 10년 수익률은 16%. 높네요. 예. 아까 IT ETF는 이 10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10년 수익률이 16.5%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소프트웨어나 IT나. 예. 그렇게 있고, 네 번째 설명드릴 섹터 ETF로는 헬스케어 ETF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데. 예. 헬스케어도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ETF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제약도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하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게, 이게 만약에 원격 의료가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 많이 된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다 헬스케어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ETF도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ETF로는 XLV가 있고 PDF에는 뭐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화이자, 머크, 에브비, 암젠 등에 투자합니다. 현재 주가는 100달러로 뭐 10년 수익률은 14.5%. 14.5%였습니다. IT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네요. 예, 그래도 뭐 헬스케어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1년에 14% 수익이 예, 괜찮죠. 예, 은행 이자의 한 10배 이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ETF로는 대표적으로 IBB가 있습니다. 뭐 10년 수익률은 14%였고 헬스케어 ETF랑 비슷했고 현재 주가는 133달러입니다. 여기는 주로 신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예. 뭐 PDF 추종이? 예.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헬스케어보다는 좀 더 고수익,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ETF나 뭐 바이오 ETF 중에서 뭐 한 가지 정도만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ETF로는 리치 ETF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뭐 실물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예. 이 리츠를 통해서 간접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리치가 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부동산 투자를 아직 안 해봤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런 공실 문제,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1층 상가가 있는데, 이게 한 6달째 공실이다. 그러면 이게 대출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런 ETF 투자하면 뭐 공실 문제, 뭐 관리 문제, 그런 문제를 다 리치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자기 뭐 취미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뭐 VNQ가 있습니다.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로 10년 복리 수익률은 8%. 아, 8%. 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 반등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실물 부동산 경제의 어떤 현황을 예. 좀 어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싼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더 지켜봐야 될지 예. 아니면 반등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를 들어갈지를 이제 잘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예, 이게 그래도 리치 ETF도 뭐 포괄적으로 추가하는 투자하는 ETF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에만 특화된 ETF 아니면 뭐 상업용 시설에만 특화된 ETF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ETF는 뭐 괜찮고 뭐 레지던스 ETF도 있는데 ETF를 보시면 해당 종목이 어느 곳에 어느 도시에 아파트나 뭐 레지던스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리치 ETF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셔가지고 투자하면. 그러네요. 진짜 괜찮다고. 부동산도 예.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게 포괄적인데 예. 상업용 부동산에만 예. 투자한 ETF도 있고 예. 주택에만 한 것도 있고 예, 데이터 센터, 예. 뭐 상업용, 뭐 특화된 ETF들이 워낙 그리고 많기 또 때문에. 지역별로 예. 뉴욕에 많이 가지고 있는 예. 게 있고 멕시코에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예, 거니까. 맞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리치 ETF 좋아하시는데 수익률 괜찮으신데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 자세한 정보들은 이제 네. etf.com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자세하게 다 예, 알 수 있다. 거기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뭐 내가 리치 ETF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리치 ETF 선택하면 종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좀 더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예, 높은 순서로 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투자하실 ETF를 좀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ETF가 더 있는데 에너지 ETF로는 XLE가 있긴 한데 에너지가 워낙 요즘 안 좋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 원유가라. 예, 이게 뭐랄까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그런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의 좀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IT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주식은 조금 한물 같지 않나. 저는 그래서 IT 기업들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ETF는 투자를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섹터 ETF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ETF입니다. 이게 유틸리티 섹터 ETF인데,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국전력, 뭐 그런 전력이나 물, 그런 가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는 XLU가 있습니다. 10년 수익률은 10.5%였고 56달러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ETF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매일 집에 오면 뭐 샤워도 해야 되고 뭐
전기가 들어와야지 뭐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 섹터 ETF는 장기적으로도 어찌 보면 대체 불가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고정 비용, 투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해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LU, 좀 안정적인 ETF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XLU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10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러한 그 산업들이 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것이고, 예. 그게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혹은 있고. 앞으로의 10년은 다른 게 또 대치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꼭 과거의 수익률만 가지고가 아니라 트렌드를 보면서 예. 성장을 할 만한 예.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성장할 뭐 ETF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틸리티 ETF처럼 과거에도 사용했지만 미래 10년, 30년 뒤에도 꾸준히 사용할 그런 섹터 ETF라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ETF를 좀 비중대로 자신이 좀 설정한 비중대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